1, 8, 10, 14? 1, 8 이렇게 4개?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심화죠? 그래서 우리가 연립방정식 했는데 4개 질문 나왔어. 오답 해볼게요. 자, 1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 방정식 4x 마이너스 3y 24를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x, y는 자연수래. 근데 이 녀석의 최소 공배수가 24라고 써 있습니다. 마지막 x, y는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죠. 그래요? 4x 빼기 3y로 24를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순서상들을 좀 신경을 써봐야 돼.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를 xy라고 하는 녀석이 구사면 가능합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12, 8도 가능해요. 그리고 15, 12도 가능하죠. 뭔가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X라인은 9부터 시작하는 3, 3, 3을 더해진 거고 Y값은 4를 시작으로 4, 4, 4가 더해지는 값이야. 왜냐하면 이 중에서 24를 공배수로 가지고 있는 9, 4는 안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12, 8을 공배수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질문 두 개를 빼면 4라는 값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괜찮습니까? 근데 여기서 접근법의 문제긴 한데 문자가 몇 개 구하래요? x라는 값과 y라는 값 두 개를 구하래. 근데 식이 몇 개 나왔어? 식이 한 개 나왔어. 그러면 x값, y값 정확하게 하나씩은 못 구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고등학교 때에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가지고 여기서 부정자가 낫이 아니라 많이야. 너무 많아서 정할 수가 없다. 이 식을 만족시키는 x, y 값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고를 수가 없다야. 그래서 부정이야. 너무 많아서. 그래서 조건을 하나 줍니다. 그래서 그런데 최소 공배수가 24인 거를 찾아 라고 조건을 준 거지. 그럼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그 조건에 부합하는 거 하나를 찾아내라는 겁니다. 문제 푸는 패턴은 이런 느낌이겠죠.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잖아. 그러면 아예 정형화 시켜서 배웁니다. 부정방정식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근데 지금은 중3 과정이잖아. 아니, 중2 과정이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고 문제를 좀 단순하게 시켰지. 그래서 자연수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자연수는 스타트 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야. 1부터 출발해서 2, 3, 땡땡땡. 하나씩 넣어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좀 대입법의 관점으로 문제를 풀겠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스토리가 이렇게 잡혀요. x에다가 자연수니까 1을 한번 집어넣어봐. 4야. 그 다음에 빼기 3 y를 할 거야. y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 24가 나와? 만들어낼 수가 없어. 이 x에다 2를 집어넣어 볼게. 그럼 이쪽은 8이야. 8 빼기 3y로 24를 만들어내는 y값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x에다가 3을 집어넣어 볼게. 이렇게 가보는 거야. 그러면 안 돼. x에다가 9를 한번 집어넣을까? 4, 9, 36 마이너스 3y가 24를 만족시키는 y값은 4가 있네.
처음으로 여기서 등장을 했네. 이런 식으로 좀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아마 지금 윤서가 지금 풀기 좀 어려웠을 거야. 이건 약간의 대입법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좀 집어넣어 보면서 캐치 하는 느낌이었어. 네. 1번은 8번 가보겠습니다. 8번 연립 방정식 ax 플러스 by는 마이너스 5 5x 플러스 cy 7를 푸는데 c를 잘못 봐서 c라는 녀석을 내가 잘못 봐가지고 x가 0 y가 1을 얻었다. 바르게 풀면 x는 3, y는 4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A, B, C의 합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C만 잘못 봤다 그랬지. 그럼 첫 번째 식은 완벽하게 읽은 거야. 그렇지. 첫 번째 식은 완벽하게 읽었기 때문에 x가 0, y는 1이 성립해 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래서 1번식, 2번식인데 1번식에 x에다가 0, y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보면 식은 성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짝짝 b는 마이너스 5라는 걸 얻을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 이건 믿고 쓰는 거야. b는 마이너스 5가 됐어. 자, 그리고 두 번째 C를 바르게 봤대. C를 바르게 봤대. 그러면 1번에다가 3, 4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B를 위에서 구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자, 그럼 정리하면 A는 5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럼 A랑 B는 이제 완벽하게 구했어.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차피 3, 4는 바르게 봤다고 했으니까 2번 식에 집어넣어도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로 2번 식에 3 집어넣고 4 집어넣어도 성공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B, C 세 개를 다 더하면 얼마? 마이너스 2. 괜찮아? 네. 8번은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10번 가볼게. 희정이는 6월 한 달 동안 매일 우유를 한 개씩 배달시켜 먹은 후 23,100원을 지불하였다. 우유 한 개의 가격이 6월 초에는 750원이었는데 중간에 800원으로 올랐다. 가격이 인상된 날은 며칠이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6월은 총 며칠이에요? 30일이죠? 맞아요. 그래서 6월이 30일인데 750원으로 내는 날과 800원으로 나는 날이 구분되어 있겠죠. 그래요? 700원으로 나는 날은 X1이라고 할게. 800원으로 내는 날은 Y1이라고 할게. 그럼 X1 더하기 Y1은 30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나는 750원으로 X1만큼 냈고 800원으로 Y1만큼 냈어. 그랬더니 토탈 지불 금액이 얼마래? 23,100원.
100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거 연립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을 하면 xx 지우고 75x 80y가 2, 3, 1, 0이고 5로 나누면 5, 1, 5, 5로 나누면 1, 6, 5로 나누면 4, 6, 2. 괜찮아? 여기다가 15를 곱할게. 16을 하는 게 아니라 16, 16. 네, 16 해볼게요. 6, 3, 18, 3, 4. 위에 걸 뺄게. 그러면은 x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8일이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750원은 18일 동안 낸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최종 질문. 800원을 내는 날은 며칠이야? 그렇지. 19일부터는 800원으로 내겠습니다. 6월 19일이라고 답을 쓰면 되겠죠. 괜찮아? 네. 요 식 2개 세울 수 있겠어? 이젠 이해돼요? 네. 저런 건 수학이 방금 윤서가 틀린 부분은 수학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라 이해를 조금 생각을 좀 덜 한 거지. 눈에 18 보인다고 그냥 18 쓴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안 돼. 11번 가볼게요. 효민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을 내고 기철이는 가지고 있는 돈의 5분의 1을 내서 11,000원짜리 물건을 샀다. 효민이와 기철이의 남은 돈을 비교하였더니 기철이가 800원, 8,000원이 더 많았다고 할 때 효민이가 처음 가지고 있는 돈을 얼마라고 하겠습니까? 효민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돈을 x라고 할게. 기철이가 처음에 가지고 있는 돈을 y라고 할게. 그러면 첫 번째, 효민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3분의 1을 냈고 기철이가 가지고 있는 돈의 5분의 1을 냈대. 그래서 11,000원짜리 물건을 샀대. 그래요? 그리고 봤더니 효민이와 기철이의 남은 돈을 비교했더니 기철이가 8,000원 많았다고 할 때 효민이의 남은 돈이 얼마야? 효민이의 남은 돈이 3분의 2x. 기철이의 남은 돈은? 효민이가 기철이가 8,000원 더 많았다는 얘기는 효민이한테 8,000원을 더해주면 똑같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내가 너보다 8,000원 더 갖고 있어. 그럼 너한테 8,000원을 줘야지 똑같아진 거지. 그렇죠? 기철이가 효민이보다 8,000원을 많이 갖고 있다. 효민이한테 8,000원을 줘야지 똑같다. 요식 2개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계산 편하게 하려고 양변에 15를 곱하는 게 편한가? 뭘 곱하는 게 편한가? 15를 곱하는 게 편하겠다. 자, 1번에다가 15를 곱하면 1번식에다가 15를 곱하면 왜 15를 곱해? 3호의 최소 공배수니까 15를 곱하면 5x 더하기 3y 15를 곱하면 16,500원 16만 5천원. 자, 밑에 있는 것도 정리를 해보면은 2번식도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2개를 빼보자. 2개를 빼면 9y는 25.00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9로 나누면
25000. 괜찮아요? 자, y가 25000이야. 근데 우리 질문이 뭐예요? 우리 질문은 x라고 하는 효민이가 가진 돈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얘를 1번식에다가 집어넣어 볼게요. 1번식에다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왜 바꿔놓고 어려운데 왜 하냐? 여기다 집어넣을게. 바꿔놓은 식에다. 그러면은 5x 플러스 3을 더할 거니까 1800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다. 괜찮습니까? 자, 계산하는 게 어렵진 않지. 그럼 윤서가 읽었을 때 요 식을 세울 수 있었어? 세웠어? 근데 또 2번에서 2번에서. 또 8편을 어. 섞어주고 이따 더 했어? 네. 에휴. 많은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거 사회 안 좋은 사회지. 아 그런데? 그렇지. 많은 사람한테 더 주면 어떡해. 적은 사람한테 더 줘야지 똑같아지지. 이해돼? 네, 그래요. 그러면은 오답은 해야 되니까. 번 같은 경우는 음, 원래 둘레 이렇게 반대로 돌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갑자기 반대로 다시 간대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자, 19, 20, 21, 22 네 문제 마저 해보겠습니다. 둘레의 길이가 1.4km인 공원을 선우는 분속 40으로 걷고 대원이는 분속 60으로 1.4km는 1400m죠. 통일합시다. 분속 미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선우는 60m per 민으로 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대원이는 선우가 40이구나. 40m per 민으로 갈 거고 60m per 민으로 갑니다. 같은 지점에서 선우가 출발하고 10분 후에 대원이가 반대 방향으로 출발하여 돌면 대원이가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가? 여기를 스타트라고 보자. 선우가 일로 가. 대원이는 일로 갈 거야. 그래요? 네, 선우가 분당 60m로 간대. 그래서 출발을 땅 했어. 오케이? 그리고 몇 분 있다? 10분 있다. 그럼 선우는 10분 동안 얼마를 갈게? 10분 동안. 그렇지. 선우가 10분 동안에서 여기가 선의 위치가 된 거야. 그래요? 400m를 갔어. 그럼 1400m 트랙에서 400m를 가버렸죠. 그럼 남은 트랙은 얼마야? 이렇게 1000이 남았죠. 그래요? 이때 대원이가 밑으로 갈 거야. 그럼 대원이가 간 거리를, 간 시간을, 대원이가 간 시간을, 우리가 질문이 만나는 대원이, 그래. 대원이를 x분 걸었다고 합시다. x분. 그래요? 선우도 마찬가지로 같은 시간만큼 걸었겠죠. 그래서 어딘가에서 얘들이 만났겠죠. 그래요. 자, 그러면 대원이가 10분 동안 걸어간 거리는 얼마야? 대원이가 x분 동안 걸어간 거리 1분에 60 간대. 네. 대원이는 60x를 갔어. 그럼 선우는 x분 동안 얼마를 간 거야? x를 간 거죠. 이거를 더하면 얼마의 트랙을 만족시키면 되는 거야? 1000. 400은 선우 혼자 채웠잖아.
1000만 채우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대원이가 출발한 지 10분 만에 만났다. 간단해? 이해하니까 쉽죠? 그래, 쉬운 거야. 쉬운 거. 생각을 하는 거라고. 20번 가보겠습니다. 소금물 문제네. 소금물 문제는 딱 하나의 식밖에 없다 그랬죠. 무슨 식? 농도식. 농도라고 하는 식은 소금 물분의 소금 100. 이 식밖에 없어요. 근데 포커스를 어디에 두라고 했었어? 소금에 두면 소금의 관점을 두고 문제를 읽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10%의 소금물에 물을 넣어 6%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처음에 물을 150 넣고 농도를 재어보니 다소 높아 두 번째로 물을 더 넣었더니 정확히 6%의 소금물 500g을 만들었다. 두 번째 넣은 양을 구하십시오. 처음에 10%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데 소금물에 물을 넣어 처음에 물을 150 넣고 농도를 재어보니 여기에 잠깐만 문제가 10%의 소금물이 있대. 그럼 얼마인지는 몰라. 오케이? 그냥 소금물 X g이 있는 거야.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포커스를 뭐에 맞추라고 했어? 그러면 소금은 얼마 들어있을까? 100g이 있어. 10%래. 그럼 소금은 얼마? 10. Xg이 있어. 10%래. 소금은 얼마? 그렇지. 이때 소금은 10분의 X만큼 있겠죠. 그래요? 여기다가 물을 150 넣었대. 물을 150 넣었대. 그러면은 총 소금물은 몇 g이야? 150g이죠. 근데 소금의 양은 그대로 10분의 X겠죠. 그래요. 자, 그래서 더 넣었다고 했어. 그래서 두 번째 소금을 넣었더니 딱 맞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힌트가 그래서 소금 500g이 되었다. 추가적인 물을 Y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들어간 물은 얼마야? 최종적으로 소금물의 양은 X 더하기 Y 더하기 150이죠. 얘가 500g이라고 써 있는 거야. 소금의 양은 끝까지 얼마예요? 10분의 X라고 써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X 더하기 Y가 350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 네. 자, 몇 퍼센트의 소금물이 됐대? 6%의 소금물이 됐다 그랬죠? 맞아요. 6%의 소금물은 토탈 소금물이 500g이죠. 이 안에 소금은 얼마가 있어? 10분의 X가 있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은 얘랑 약분시켜서 5가 됐죠.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하면 6, 5, 32, 10분의 X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X는 얼마? 300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다. 괜찮아? X가 300이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물의 양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겠다.
50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스토리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소금물은 농도식 하나로 푸는 건데 포커스를 뭐에 맞추는 느낌으로? 왜 X에서 150 넣고 Y 넣었어. 근데 얘가 500g짜리래. 이거는 흘러갈 수 있죠. 근데 신경을 소금의 양으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구현해 봤습니다. (21번) 가볼까요? 이것도 소금물이네. 소금물은 중요해.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 A, B에 각각 100g씩 섞어 6%의 소금물이 A 각각 10%씩 섞으면 6%의 소금물이 되고 소금물 A는 잠깐만 어떻게? 농도가 다른 그래? 그래서 각각 몇 퍼센트? 6% 되게 좋아하네. 소금물이 되었다. A를 500g, 소금물 A를 500g, 소금물 B를 100g 섞으면 4% 소금물이 된다. 근데 여기서 A에서 500g을 빼낼 거야. 그리고 B에서 10g을 100g을 빼내서 섞었더니 이 두 개를 섞었더니 4%의 소금물이 되었다. 이때 A, B의 농도 차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농도가 다른 두 종류의 소금물 A, B를 각각 100g을 더하는 게 아니라 A라고 하는 소금물이 있어. B라고 하는 소금물이 있어. 근데 이거는 양이 엄청 많아. 그냥 A, B가 이렇게 물탱크가 엄청 크게 있어. 네, 그래서 A에서 이렇게 100g을 따왔어. 그리고 B에서 이렇게 100g을 따왔어. 그래서 그 100g씩을 섞었더니 6%가 됐대. 이 두 개를 섞었더니 6%가 됐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농도가 다르다고 했으니까 A의 농도를 X라고 부를게. Y의 농도를 B라고 부를게. 자, 농도가 X인 소금물에서 이렇게 100을 떠왔어. 그럼 이 100g의 농도는 얼마야? X. Y라는 농도에서 이렇게 100g을 떠왔어. 이 100g의 농도는 Y. 그럼 이게 뭐냐면은 100g의 소금물이 있어. 근데 X라는 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얘는 100g의 소금물이 있어. Y라는 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할게. 그럼 우리가 소금물 문제는 포커스를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 소금. 자, X%의 농도를 갖기 위해선 소금이 얼마가 있어야 돼? X. 맞습니까? 그럼 Y%의 소금이 Y 들어있는 거죠. 그래요. 이 두 개를 섞으면 나는 200g의 소금물을 만든 거야. 근데 소금은 얼마 들어있어? X 더하기 Y가 들어있는 거지. 그래요? 근데 얘의 농도가 얼마래? 6이래.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식 X 더하기 Y가 얼마가 되는 거야? 12가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다가 됐고 소금물 A를 500g, 소금물 B를 100g만 섞었대. 그럼 이번엔 A에서 내가 500을 떠왔어. B에서는 계속 100을 떠왔어.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농도는 X이기 때문에 소금물이 500에 있어. 그럼 이 안에 소금물 얼마 들어있는 거야?
OX가 들어있는 거지. OX. 그래요. 100을 떠왔으니까 100g의 소금물에는 Y라는 소금이 들어있을 거야. 그래요. 근데 이거를 섞었대. 포커스를 뭐에 두라 그랬어? 소금에 두라 그랬어. 이 두 개를 섞으면 총 몇 g짜리 소금물이 되는 거야? 600g짜리 소금물이 되는 거지. 소금의 양은 OX 더하기 Y. 근데 이렇게 농도를 구했더니 농도가 얼마래? 4%가 됐대. 그러면은 착착 OX 더하기 Y가 24라고 하는 값을 가질 수 있겠죠. 따라왔어? 오케이. 자, 그럼 연립하자. 그래서 X는 몇 퍼센트? B는 몇 퍼센트? 두 개의 차이는 몇 퍼센트? 6%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 스토리 괜찮아? 그래. 농도 좀 어렵지. 이 말을 읽고 먼저 해석을 해야 돼. 농도식만 가지고 푸는 건 확실한데 이 말을 알아들어서 우리가 스토리를 좀 짜야 돼. 농도식은. A라는 물에서 B라는 물에서 10g, 100g, 100g씩을 섞었더니 6%가 됐다. 그러면 200분의 X 더하기 Y가 6이다. 그래서 X 더하기 Y는 12. 500 빼오고 100 빼왔다. 그럼 총 600이라는 소금물을 만들었는데 그 안엔 OX 더하기 Y라는 소금이 들어있다. 농도가 4%다. 그럼 OX 더하기 Y는 24.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딱 하나야. 농도식인데 이걸 이용해서 스토리를 어떻게 짜느냐야. 근데 우리는 스토리를 기본적으로 뭐에 중심을 두고 짜기로 약속했어? 소금에 두기로 약속을 했다고. 그래서 한 가지 기준점으로 계속 문제를 해석하는 거라고. 뽑아왔을 때 소금이 얼마 들어있는가? 뽑아왔을 때 소금이 얼마 들어있는가? 그래서 뽑아왔을 때 소금이 X, 뽑아왔을 때 소금이 Y, 섞으면 X 더하기 Y. 뽑아왔을 때 소금이 OX, 뽑아왔을 때 소금이 Y, 섞으면 OX 더하기 Y. 얘들이 얼마의 값을 가지고 있냐? 괜찮아요? 어렵지. 나도 알아. 소금물은 고등학생이 돼도 어려워. 수고 원래는 쉬웠는데 음. 갑자기 쌤마다 푸는 방식 달라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 어디에 맞춰야지. 맞아. 근데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막 왔다 갔다 거려서 풀지 않고 소금물은 무조건 농도식으로 풀 건데 소금의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하겠다. 이렇게 지도합니다. 그러니까 윤서도 하나의 기준점으로 푸는 게 맞잖아. 그래서 그냥 나는 농도식을 풀 건데 소금의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해석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제가 맨 처음에 5학년 때 음. 중1을 할 때 소금물을 나왔었잖아요. 그치. 그때부터 나오지. 그때 쌤이 좀 신기하게 알려주셔요. 신기하게 알려줬어? 네.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 정말 간단한 문제 있잖아요. 몇 그램에 몇 퍼센트인데 음. X 그램에 몇 퍼센트를 넣었더니 몇 그램 되고 그게 됐다 해서 씩 구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농도랑 소금물이랑 곱해갖고 식을 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그랬는데 조금 난이도 어려지니까 무슨 어떻게 식을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처음에 너무 좀 계산 위주로 배웠나 보네. 어차피 우리 그래서 다 잊고 새롭게 정리를 해. 소금물은 뭐로만 푼다고? 농도식. 농도식인데 문제를 해석하는 기준점을 소금의 양으로 놓고 기준점을 생각하겠다. 그럼 X% 100g 빼오면 소금이 얼마? XX. X%라 그랬잖아. X% 100g엔 Xg.
오케이? 그럼 X% 500을 빼왔어. 그럼 그 안에 소금은 OS. 그렇게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22번. 요거 하고 가면 되겠다. 22번. 300ml의 열량을 300ml의 열량이 각각 180K, 150K인 우유와 포도주스를 합해서 700ml를 마셨을 때 300ml랑 180칼로리를 가지고 있는 우유와 300ml랑 150칼로리를 갖고 있는 포도주스를 마셨대. 합쳐서 700을 마셨대. 그럼 나는 우유 X를 마셨어. 포도주스 Y를 마셨어. 그럼 첫 번째 식 우유와 포도는 얼마나 마셨어? 700 마셨습니다. 섭취한 열량이 390K래. 300당 180이죠. 그럼 100당 얼마야? 100당 60. 엥? 60 맞아? 그렇지. 자, 그럼 1당 얼마야? 0.6이라고 할까? 네, 0.6이라고 하자. 0.6이야. 그럼 X 마셨대. 0.6X. 이해돼? 0.6X 더하기 마찬가지 스토리야. 300에 150의 칼로리를 낸대. 그럼 100에는 얼마의 칼로리를 내? 그럼 1에는 0.5. 그럼 내가 Y 마셨어. 0.5Y. 그렇지. 0.5Y. 총 칼로리를 얼마나 낸 거야? 그래서 390이라는 칼로리를 냈대. 이 두 개 연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야. 쉽죠? 그러니까 이건 연립방정식은 해석의 문제만 있는 거야. 우리가 요 정도 계산력은 가지고 있으니까. 알겠죠? 네.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짐 챙기고요. 여기서 오답 줄게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힘들었지? 중2도 공부를 해야 돼. 네, 고생했어요.